누적된 공급 부족 때문인데요. 일부 공급 과잉 지역과 영끌 수요가 몰린 곳을 제외하면 하락세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매매 시장에서 팔자는 심리가 강해진 데 이어 전세에서도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매매와 전세 모두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이 겹치며 수요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흥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 수요가 끊겼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1주차 서울 아파트의 전세 수급 동향 지수는 99.1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수가 기준선 100을 밑돈 건 약 2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기준선 아래로 떨어진 지 4주째입니다. 매매와 전세 모두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것입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과 기준금리 인상, 금융권 대출 축소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되었든 부동산 임대차 시장이 되었든 가격들이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이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이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 상승된 임대료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거래 절벽 현상도 나타나게 되고 수요가 위축된 현상은 내년 대선 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차기 대통령에 따라 부동산 규제가 바뀌면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흥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첫 민간 사전청약 1순위 일반 공급에 2만 7천 명 넘는 수요자가 몰렸습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날 시행된 공공택지 민간아파트 사전청약 1순위 일반 공급의 평균 경쟁률은 20.71대 1로 집계됐습니다. 1,313가구 모집에 2만 7,193명이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지구별로는 지역 선호도에 따라 희비가 갈렸습니다. 평택 고덕지구 A49블록은 평균 경쟁률 68.69대 1을 기록했고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A형 경쟁률은 85.33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오산 세교 2지구 A14블록과 부산 장안지구 B2블록 사전청약 일반 분양의 경쟁률은 각각 4.51대 1, 1.1대 1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장안지구 B2블록의 경우 전용 84제곱미터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형에서 미달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전청약 당첨자는 오는 22일 발표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4년간 상위 20% 아파트값이 하위 20%보다 82배 더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5일 부동산 정보업체 더PR이 KB부동산 월간 주택시장 동향 시계열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상위 20% 평균 아파트값은 11억 6,743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5억 6,078만 원과 비교하면 6억 665만 원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하위 20%의 평균 아파트값은 2017년 5월 1억 1,837만 원에서 올해 11월 1억 2,575만 원으로 4년 동안 738만 원 뛰었습니다. 올해 11월 기준 5분위 배율도 9.3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평균 가격을 1분위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간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배율이 높을수록 아파트값 양극화가 심하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현 정부 들어 수십 차례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중심으로 고가 주택의 가치는 오히려 계속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주택에 대한 규제 강도가 높아지면서 수요자들이 비주택 상품에 몰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가 15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분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는 전분기 대비 0.98포인트 상승한 101.59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분기 상승폭인 0.37포인트에 비해 2배 넘는 오름폭입니다. 오름세는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해 3분기부터 꾸준하게 이어왔습니다. 아파트 매매에 있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이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추측됩니다. 규모가 클수록 상승폭도 컸습니다. 올해 전국 1월부터 10월 규모별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가 9.18포인트 상승했고, 이어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가 6.87포인트 오르며 뒤를 이었습니다.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는 0.24포인트 상승에 그쳤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4.1%가 내년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매입 이유로는 전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 마련이 가장 큰 응답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직방이 1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앱 접속자 2,0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4.1%인 1,309명이 2022년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주택을 사겠다는 응답 비율은 2020년 71.2%, 2021년 69.1%에서 2년 연속 소폭 감소했습니다. 최근까지 이어진 주택가격 상승의 둔화 등 향후 가격이 조정되지 않을까 하는 관망 움직임이 커지면서 주택을 매입하려는 움직임도 예년에 비해 다소 주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기준금리 인상과 DSR 등 규제 강화가 내년에도 이어질 예정으로 매수 관망 속에서 내 집 마련, 거주지나 면적 이동 목적의 실수요자 위주로 움직임이 나타날 전망이라며 다만 비아파트로의 수요 분산과 중저가 선호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주택 2채 이상을 가진 20대 이하 다주택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1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주택 소유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이하 다주택자는 15,907명이었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8,293명이 수도권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경기도가 3,8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422명, 인천 993명을 이뤘습니다. 20대 이하 다주택자 중 미성년자는 1,3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생애 출발선부터 다주택자로 시작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주택 보유 가구를 주택자산 가액 기준으로 줄을 세웠을 때 상위 1% 가구와 하위 10% 가구의 평균 보유주택 수 및 주택자산 가액 격차도 크게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상위 1% 가구가 소유한 평균 주택수는 4.75채였지만 하위 10% 가구가 소유한 평균 주택수는 한 채에 불과해 5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누적된 공급 부족으로 내년에도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2년 주택시장 전망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2.5%, 전세 가격은 3.5% 상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매매 시장은 그간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하락 조짐이 보이고 있어 상승폭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공급 부족과 전월세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공급 과잉 지역과 영끌 수요가 몰린 곳을 제외하면 하락세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주사녀는 문재인 정부가 24번의 대책 발표에도 주택시장 안정에 실패한 원인은 수요와 공급량 판단 오류에 기인했다며 또 비전문가들에 의한 정책 주도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황을 살펴보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최용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입니다.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중심으로 지난주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둘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09% 상승했고 전세 가격도 0.09% 올랐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상승폭이 각각 0.04%포인트, 0.02%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어 매매 가격 상승을 지역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전주 대비 0.10%, 0.07% 상승했고 전주 대비 상승폭은 각각 0.04%포인트, 0.03%포인트 줄었습니다. 지방도 0.12% 상승해서 0.08% 상승으로 상승폭이 줄었고 5대 광역시도 전주 대비 0.05% 상승에 그치면서 상승폭이 0.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전주 대비 상승한 지역은 157개로 전주보다 6개 줄었고 보합지역은 2개에서 5개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전주보다 매매 가격 변동률이 하락한 지역은 11개에서 14개로 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별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은 25개 구 중 22개 구의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용산구는 이촌동 위주로 0.14% 올랐고 노원구는 학군 수요가 있는 중계동 위주로 0.05% 상승했습니다. 마포구는 공덕 오거리 인근 지역 위주로 0.05% 상승했지만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거래 활동이 급감하면서 상승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서초구는 반포동 신축이나 서초동 중대형 위주로 0.14% 올랐고 강남구는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이나 중대형 위주로 0.12% 상승했습니다. 송파구는 잠실동 재건축 위주로 0.07% 올랐고 강동구는 암사동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0.10% 상승했지만 하락 거래도 증가하며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강남 4구 이외 관악구는 매수세가 감소하고 일부 매물이 적재되면서 1년 7개월 만에 보합 전환했습니다. 인천 계양구는 작전, 효성동 규축 단지 및 역세권 위주로 0.20% 올랐고 중구는 운남, 중산동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0.19% 상승했습니다. 부평구는 개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청천, 삼산동을 위주로 0.16% 올랐고 서구는 가좌, 당하동 주요 단지 위주로 0.15% 상승했지만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경기도는 45개 시군구 중 38개가 상승폭이 줄었고 동두천과 화성시는 각각 0.03%, 0.02%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천시는 부바릅, 창전동 구축 위주로 0.46% 올랐고 안성시는 주거 환경이 양호한 석정, 당왕동 위주로 0.32% 상승했습니다. 평택시는 세교동 중저가 위주로 0.27% 상승했습니다. 광주 남구는 방학 이사철 수요가 있는 방림, 봉선동을 중심으로 0.17% 올랐고 서구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화정, 금호동 위주로 0.15% 상승했습니다. 북구는 신용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0.14% 올랐습니다. 대전 동구는 대전역 인근 개발 사업 영향을 보이며 용운, 효동 위주로 0.13% 올랐고 중구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용두, 목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0.09% 올랐습니다. 유성구는 덕명, 지족동 위주로 0.07%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전세시장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12월 둘째 주 전국 주간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 대비 0.09% 상승하면서 전주 대비 상승폭이 0.02%포인트 줄었습니다. 수도권 및 서울 전세 가격 상승률은 각각 0.11%에서 0.09%, 0.10%에서 0.08%로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지방도 0.11%에서 0.09%로 상승폭이 줄었고 5대 광역시 역시 0.06%를 기록하며 전주보다 상승폭이 0.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세 가격 상승률은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한 지역은 159개로 전주보다 3개 줄었고 보합지역은 7개에서 6개로 1개 줄었습니다. 하락지역은 7개에서 9개로 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별 전세 가격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은 25개 구 중 22개 구에서 상승폭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강북은 높은 전세가 부담과 계약갱신 등으로 전세 수요가 감소하면서
13개 구에서 상승폭이 하락했습니다. 성동구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행당, 금호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0.09% 올랐고 용산구는 상대적 중저가 지역인 이천동을 중심으로 0.08% 상승했습니다. 성북구는 종암, 하월곡 등을 중심으로 0.08% 올랐고 강북구는 번동에 위치한 중소형 단지를 중심으로 0.08% 상승했습니다. 서초구는 잠원 반포동 주요 인기 단지 위주로 0.11% 올랐고 강남구는 학군 수요가 있는 역삼, 대치동과 상대적 중저가 지역인 수서동을 중심으로 0.10% 올랐습니다. 강동구는 고덕 암사동 역세권 구축을 중심으로 0.09% 올랐고 송파구는 상대적 가격 수준이 낮은 장지동 구축을 중심으로 0.06% 상승했습니다. 강남 4구 이외에 영등포구는 대림, 당산동 역세권을 중심으로 0.11% 올랐고 구로구는 신도림, 오류, 개봉동 위주로 0.10% 상승했습니다. 인천 계양구는 병방, 작전동 등을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0.22% 올랐고 연수구는 연수, 동춘동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0.19% 올랐습니다. 부평구는 교통 환경이 양호한 청천, 삼산동을 중심으로 0.15% 올랐고 동구는 만석, 성현동 위주로 0.10% 상승했습니다. 경기는 전세 수요가 줄어들고 매물 적체가 심화되면서 45개 시군구 중 31개가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안성시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주요 단지 위주로 0.41% 올랐고 이천시는 안흥동이나 산업단지가 인접한 부발읍, 대화월면 위주로 0.40% 올랐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교육 및 교통 환경이 양호한 장덕, 쌍암동을 중심으로 0.19% 올랐고 북구는 우남, 신용동에 위치한 중소형 평형을 중심으로 0.12% 올랐습니다. 남구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진월, 월산동을 중심으로 0.11% 올랐고 서구는 쌍촌동 신축단지를 중심으로 0.09% 상승했습니다. 울산 울주구는 상대적 저평가 인식이 있는 청량읍 신축단지를 중심으로 0.28% 올랐고 북구는 직주 근접성이 높은 명촌, 화봉동 인기평형을 중심으로 0.12% 올랐습니다. 남구는 삼산, 신정동 중저가 단지, 대단지 위주로 0.05%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부동산 시황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청약 정보를 확인하는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 최영민 기자와 함께 화제가 되는 청약 단지 살펴보겠습니다. 최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연말입니다. 이번 주에는 크리스마스도 기다리고 있고요. 예. 혹시 연말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연말 계획은 딱히 없지만 어디든 가족과 함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가족과 함께. 예. 아무래도 또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여러 가지 약속들도 좀 많이 취소되고 그렇죠. 했을 것 같은데 예.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거리 두기는 강화됐지만 또 우리는 부동산 시장, 청약 시장과는 거리 두기를 강화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청약 시장을 통해서 오늘 정보를 통해서 내 집 마련과 조금 더 거리를 좁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에는 어떤 청약 단지를 살펴봐야 될까요? 네, 먼저 수도권 분양 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도권 청약 접수 단지는 한 곳입니다. 경기도 이천시 사동 2지구에 들어서는 이천 휴먼빌 에듀파크시티가 20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22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5층, 8개동, 전용 5구 84제곱미터 605세대 규모로 전 세대가 실거주에 용이한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됩니다. 아울러 각 평면마다 특장점을 내세워 수요자들이 자신의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지방 분양 일정을 날짜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일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에 들어서는 봉선 유탑 메트로시티가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이곳은 지하 2층, 지상 26층, 총 82세대며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중소형 65제곱미터 AB 타입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단지는 재석 초교, 주월중, 문성고 등 광주 남구 지역 학군에 위치하며 봉선동 학원가가 인접해 있습니다. 이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교통입니다. 지하철 2호선 백운광장역,
도보 2분 내 버스 정류장, 단지와 인접한 봉선로, 서문, 대남대로를 통해 광주 시내 이동이 용이하며 제2순환 도로가 인접해 시내외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또한 쇼핑에서 의료까지 편리한 생활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모동시장, 남구청 등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고 단지 인근에 광주 기독교 병원, 동아병원 등도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울산 뉴시티 에일리넷들 2차가 20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청약, 22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이 단지는 울주군 덕하지구 B2 블록의 지하 2층, 지상 33층, 구계동 전용 면적 8499제곱미터로 총 967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단지입니다. 특히 이 단지는 올해 울산 지역 마지막 분양 단지로 예비 청약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울주군 덕하지구는 남구와 인접해 있어 인프라를 모두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으로 10분이면 울산 최대 번화가인 산삼동과 달동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울주군은 비규제 지역으로 청약 자격과 대출 제한 등 각종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6개월 이상, 6회 납입을 충족한 울산과 부산, 경남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원 누구나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네. 자, 광주광역시 그리고 울산에서 청약 소식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교통적인 장점, 입지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할 거고요. 울산 역시나 이 비규제 지역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지역은 어디로 가볼까요? 예, 이어 전북 익산시 금마면에 들어서는 이력산 더 테라스 오트그란데 2차가 21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1원의 지하 1층, 지상 3층,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11개동 총 96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이 단지는 대규모 투자와 계약이 진행 중인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차량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풍부한 배우 수요가 기대됩니다. 또한 쿠팡이 전북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를 지을 예정인 완주 테크노밸리 제2 일반 산업단지도 차량 약 10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아울러 단지가 조성되는 금마면 동고도리 일대에는 익산시가 총 133억 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사업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마시장, 금마우체국, 금마공용버스터미널 등이 시내와 인접해 있으며 전북 최초의 코스트코 매장인 단지 인근 왕궁 물류센터 단지 내 인접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단지는 일반 아파트 천정고인 2.3m보다 높은 2.45m에 달하는 천정고가 적용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어 대구광역시에서는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 드림이 20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청약, 23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이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15층에 총 1,458세대이며 일반 분양분은 총 952세대입니다. 단지가 위치한 시남 재정비 촉진 지구는 대구 동구 시남 1동과 시남 4동 일대 76만 6,718제곱미터 부지에 6개의 재개발 사업과 1개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곳입니다. 동대구 역세권을 중심으로 약 8천여 가구에 달하는 신흥주거타운이 형성될 예정입니다. 대구의 대표 쇼핑문화 공간인 신세계백화점이 가까이 있고 단지 옆에는 파티마 병원, 동구청, 평화시장, 이마트 만촌점, 현대시티 아울렛도 인접해 있어 다양한 생활의 편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성초를 비롯해 경북대학교와 동부도서관 등 교육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1호선 동대구역, 동구청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로 시외 접근성이 좋으며 동대구로와 아양로도 인접해 있습니다. 네. 자, 뭐 대구야 워낙에 인프라 잘 갖춰져 있고 큰 활발한 도시이기 때문에 또 특히나 이 청약 단지가 들어서는 곳은 재개발 사업이라는 이슈까지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이 경상도 지역에서 우리 청약 단지 살펴볼까요? 네, 경남 양산에서는 첫 더샵 브랜드 단독 단지인 더샵 남양산 센텀포레가 21일 본격 분양 일정에 돌입합니다. 네. 이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8층의 9개 동으로 구성되며 일반 분양 세대 중 선호도가 가장 높은 84제곱미터 타입이 73%를 차지해 실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양산시는 부산, 울산, 경남권을 의미하는 부울경의 중심에 위치한 위성도시입니다. 최근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 계획과 관련해 가장 큰 수혜 지역으로 꼽힙니다. 차량 5분 거리에 남양산 IC와 10분 거리에 부산 외곽 순환고속도로 진출이 가능해
광역 도시 및 인접 지역 접근이 편리합니다. 2024년에는 지하철 노포 양산선 개통이 예정돼 다양한 경로로 부산 진출입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반경 3km 내에 이마트와 양산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가 유치해 있고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영어관 등이 있어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금정산과 양산천 산책로, 황산공원 등이 유치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 김천시 부곡동 1원에 들어서는 김천 프루지오 더 퍼스트가 본격 분양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 단지는 김천시에서 공급되는 첫 번째 프루지오 브랜드 아파트로 지하 2층, 지상 28층, 8개동, 총 703세대 규모로 공급됩니다. 특히 김천시는 신규 공급이 지난 5년간 509세대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고 대출 규제 및 분양권 전매 등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이라 큰 인기를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단지는 KTX 김천역과 김천 구미역 등 2개의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고 기존 경부선 김천역, 경부고속도로 김천 IC 등이 유치해 김천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단지 반경 5km 거리에 김천 일반 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유치해 있습니다. 김천 일반 산업단지에는 총 71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3단계 사업의 경우 올해 12월 준공 시 36개 기업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단지 인근의 이마트, 롯데마트, 메가박스, 평화시장 등 쇼핑시설과 김천시장, 시청, 상공회의소, 김천제일병원 등도 가까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번 주 화제가 되는 청약단지들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올해 마지막 전해드리는 청약 일정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 청약 도전으로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최 기자 내년에도 더욱더 핫한 청약 소식 전해주시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부동산 시황센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